지구온난화라고 하면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모습을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투발루라는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TV에서 자주 봐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록적인 홍수나 폭염, 슈퍼태풍, 한파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는 단순히 기후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 같은 불을 재분배하기도 합니다. 미국 예일대를 비롯한 대학 연구팀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어떻게 불을 재분배하는지 연구했습니다. 여기서 부는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 자연 자본, 그리고 지식과 인구 등 한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자본의 잠재적 가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부를 의미합니다. 연구팀은 부의 재분배를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열대지방과 북쪽 온대지방에 있는 두 개의 항구 도시를 예로 들었습니다. 두 항구 도시는 어획량에 따라 도시 전체의 흥망성쇠가 좌우될 정도로 어업에 크게 의존하는 도시입니다. 만약 온난화로 바닷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두 항구 인근에 살고 있는 어종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겠죠. 바닷물이 점점 뜨거워지면 물고기들은 자신들이 살던 수온에 맞춰 수온이 낮은 극지방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적도지방은 중위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이 많습니다. 즉 물고기가 적도 지역에서 중위도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가난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으로 자원이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지역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잘 사는 곳은 생각지도 않던 횡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중위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 남쪽 항구 도시에서는 어부들이 일자리를 잃고 냉동 창고나 얼음 판매, 어선을 수리하던 사람들도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어선의 값도 떨어질 테고 고기 잡는 것을 가르치던 교육기관도 문을 닫을 수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 주민들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음식점이나 옷가게 같은 다른 영역까지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 자원의 감소가 결국 한 지역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재분배시키고 산업활동이나 투자 심리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물론 지구온난화가 불을 재분배하는 정도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은 먼 나라 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동해안에서는 한 해에 최고 수만 톤씩 명태를 잡았습니다. 국민생선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난화로 바닷물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1990년대 들어 동해안 명태 어획량이 수천 톤으로 떨어지더니 2000년대 들어서는 더욱 급격하게 줄어들어 2008년에는 공식 어획량이 0을 찍었습니다.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차가운 물에 사는 명태가 시원한 북쪽 바다로 점점 이동을 한 겁니다. 최근 들어 다시 1년에 1, 2톤씩 잡힌다고 하지만 원양 어선이 수만 톤씩 잡아오는 것과 비교하면 극히 적은 양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동해안 명태 살리기 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멀리 북태평양 어장까지 나갈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나 큰 배들은 계속해서 명태잡이를 할 수 있지만 항구 주변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작은 기업이나 작은 배들은 명태잡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관련 인력이나 산업이 축소되고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기후변화는 이렇게 양극화를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을 재분배하지만 결코 공정하게 재분배하지 않는 겁니다. 때문에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공정한 부의 재분배를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